이번 주말인 11월 1일부터 각종 연방 지원금이 고갈되고 사업이 단절돼 저소득층의 고통이 한층 더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뉴욕주는 긴급 식량 지원을 위한 예산 3천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정부 셧다운 사태 장기화로 하늘길도 묶이고 있습니다. 하루에만 수천 건의 비행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연말 연휴 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는 외국 기업 전문가들의 입국을 원활하게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뉴욕시장 선거에서 거물 정치인 앤드류 쿠오모 후보가 정치 신인 맘다니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10%포인트로 좁혔습니다. 조기 투표에 이틀간 16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참여했습니다. 연방이민법원이 불법 무기 소지 및 납치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인에게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4주째로 접어들면서 이번 주말인 11월 1일부터 각종 연방 지원금이 고갈되고 사업이 단절돼 저소득층의 고통이 한층 더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5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비상금으로 식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수천만 명에게 지급되던 빈곤층 가족의 식비 지원금이 끊기게 됩니다. 또 저소득층 유아들의 취약 이전 교육비 지원도 사라집니다. 다음 주엔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지원금이 전국적으로 끊기게 됩니다. 셧다운을 중지시킬 의회 결의가 정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국가 안전망에 큰 구멍이 뚫리게 됐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의 중단은 푸드스탬프 발급 등 미국민 8명 중 1명이 식품 지원을 받고 있을 정도의 중요 사업인데 이번 주말인 11월 1일부터 자금이 고갈돼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취약전 유아교육 프로그램과 여성, 유아,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지원금이 끊기면 주에 따라 날짜가 다르지만 대체로 월 초에 수령일이 지정된 수많은 저소득층이 이번 주말인 11월 1일부터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기금은 한 달에 1인당 187달러 정도가 지급되며 수령자 대부분은 월 소득이 빈곤선 이하로 특정돼 있습니다. 게다가 11월 1일 이후에 카드에 남아있는 지급금의 잔액을 쓸 수 있느냐도 불확실합니다. 악한 소주 같은 경우엔 관리들이 수급자들에게 연락해서 카드에 남은 잔액을 이달 안에 기초식품 등을 구입하는 데에 다 쓰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주리주와 펜실베니아주 당국은 잔여 금액을 앞으로도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주민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11월에 쓸 돈을 남겨두도록 권고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5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비상금으로 이 식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비용은 자연재해 뒤처리 같은 데에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푸드스탬프 지급 중단을 예고하자 각 주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긴급 식량 지원을 위한 예산 3천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푸드스탬프 혜택이 중단되는 것을 고려해 지원금을 푸드팬트리 등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으론 약 1,600만 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 지원금이 뉴욕주의 식량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푸드팬트리는 지원금으로 계속 식량 배급에 나설 수 있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푸드스탬프 지급 중단에 대응해 주별로 내놓은 대응은 제각각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주 차원의 푸드스탬프를 운영하는 방식, 또 다른 하나는 푸드팬트리와 같은 기관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버지니아주는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예산 잉여금을 사용해 매달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역시 비슷한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다만 뉴욕주와 매사추세츠주, 콜로라도주, 캘리포니아주 등은 일부 금액을 푸드뱅크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예산 여유가 많지 않은 탓입니다. 아칸소, 오클라호마, 조지아, 유타주 등은 별도 지원이 아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셧다운 장기화로 추수감사절이 있는 11월에 푸드스탬프가 중단되는 사태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 주민 약 300만 명이 푸드스탬프 혜택을 못 받게 될 것이며 뉴욕 주민 14만 명의 건강보험료는 40% 가까이 급등하고 가정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지연으로 150만 명의 뉴욕 주민이 공과금 감당이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백악관은 정부 셧다운의 불확실성을 악용하며 더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셧다운 사태 장기화로 하늘길도 묶이고 있습니다. 하루에만 수천 건의 비행 지연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연휴 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엑시오스 등에 따르면 어제 미국에선 4,000개가 넘는 비행편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정부 셧다운으로 관제사 급여 지연이 현실화한 데다 악천후까지 겹친 결과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셧다운 사태가 4주차에 접어들은 오늘부터 항공 관제사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미 셧다운 전 기간인 지난 9월치 월급도 줄었다는 게 엑시오스의 지적입니다. 하늘길을 통제해 항공 안전을 확보하는 관제사는 필수 인력으로 셧다운 기간에도 근무하는 업종입니다. 그러나 정부 셧다운 지속으로 급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병가 등으로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달 24일엔 국내외 항공편 모두를 합쳐 무려 6,826건의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결항은 454건에 달했습니다. 다음 날인 25일엔 5,425건의 지연이 발생했으며 175건의 결항이 있었습니다. 일요일이었던 26일엔 무려 8,769건의 비행편 지연과 193건의 결항이 보고됐습니다. 막대한 수의 지연과 결항으로 국내외 여행객은 불안과 불편에 시달리고 있으며 관제사들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션 더피 교통장관은 관제사들은 점점 인내심을 잃고 있다라며 그들은 부업을 찾고 있고 우버를 운전하거나 다른 수입원을 찾을 수 있을지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셧다운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추수감사절을 전후에 시작되는 연말 휴가철을 앞두고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는 외국 기업 전문가들의 입국을 원활하게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대화하던 중 한국이 조지아주의 이민 단속 이후 비자 보증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우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한국만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미국엔 외국 기업이 짓고 있는 공장이 많다면서 이들 공장 일부는 정말 복잡하고 정말 정교한 장비를 만드는데 그들은 일정 기간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한다. 그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지아주의 경우 배터리였다며 배터리는 매우 복잡하고 만들기가 매우 위험하다며 실업자를 아무나 데리고 와서 20억 달러짜리 배터리 공장에 와서 일하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떤 비자로 입국하게 되냐는 질문에 우린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짜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제도를 계속 시행하진 않을 것이며 천천히 단계적으로 폐지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새로운 계획이 비자 신설인지 입법 또는 행정 권한을 활용한 정책 시행인지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한국 정부와 재계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 신설을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지만 외국인 노동자 입국 확대 등 이민 문제는 미국 사회의 여론이 첨예하게 갈린 현안이라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뉴욕시장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물 정치인 앤드류 쿠오모 후보가 정치 신인 민주당 조란 맘다니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10%포인트로 좁혔습니다. 조기 투표에 이틀간 16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참여해 뜨거운 선거 열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서퍽대학교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조란 맘다니 후보 지지율은 44%로 무소속 앤드류 쿠오모 후보 지지율 34%를 10%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커티스 슬리와 공화당 후보는 11%를 확보했으며 지지 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답변은 7%였습니다. 지난달 서퍽대 여론조사에선 맘다니 후보가 45%, 쿠오모 후보 25%를 기록해 두 후보 격차는 20%포인트였습니다. 당시 슬리와 후보는 90%, 무소속으로 출마한 에릭 어덤스 뉴욕시장은 8%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서퍽대 여론조사 이후 애덤스 뉴욕시장은 지지율 하락과 정치적 기반 약화로 재선 도전을 중단하고 쿠오모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선관위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지난 25와 26일 이틀간 조기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16만 4,1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선거인 2021년 뉴욕시 선거 때의 3만 1,176명과 비교하면 무려 5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지난 6월 실시된 뉴욕시 예비선거의 첫 주말 조기 투표율과 비교해도 2.5배 증가했습니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월 예비선거 조기투표에선 25에서 34세 젊은 유권자의 참여가 연령별 분류에서 가장 많았는데 11월 본선거 조기투표에서 50세 이상 유권자의 참여가 전체 연령별 분류의 50%를 넘는 등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뉴욕시 조기투표는 다음 달 2일까지 9일간 실시됩니다. DMV가 보유한 운전자 개인정보를 민간업체에 유료로 제공해 수익을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주는 건당 $5의 수수료를 받았고 대량 제공 시에는 수천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탐사 보도 전문 매체 인베스티게이트 TV는 어제 전국 23개 주 DMV가 지난 회계연도 기준 최소 2억 8,2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지아주가 5,3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캘리포니아가 4,90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DMV는 보험사, 데이터 브로커, 차량 제조업체, 대학, 심지어 사설 탐정에게까지 운전자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이 같은 정보 제공이 합법적인 판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1994년 제정된 운전자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면서도 14가지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배경조사, 보험, 채권 추심, 사설 조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각 주 DMV는 이를 근거로 보험사, 채권 추심회사, 사설 조사업체 등의 정보를 유료 제공해왔습니다. 일부 주는 건당 $5의 수수료를, 대량 제공 시에는 수천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DMV 측은 정보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며 연방법이 허용한 기록관리 비용 충당 목적의 수수료 징수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연방이민법원이 불법 무기 소지 및 납치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인에게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광 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6일 미국 자치령 마리아나 제도 지역 매체에 따르면 연방이민법원 판사는 관광 가이드 납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43세 한인 황희정 씨를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11월 12일까지 추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9월 26일 현지 공공안전국은 마리아나 제도 99센트 매장에서 황 씨를 불법 무기 및 약물 소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공공안전국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에도 현지 관광 가이드 납치 및 폭행 혐의로 공범 2명과 체포됐고 보석금 2만 5천 달러를 내고 풀려난 바 있습니다. 이후 공공안전국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황 씨 집에서 불법 무기와 탄약, 약물도 발견해 황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민재판에서 황 씨 측 변호인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했지만 판사는 형사사건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황 씨의 추방 명령은 변경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추방 명령에 대해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심사행정국은 황 씨가 관광비자로 미국 영토에 입국한 뒤 현재 불법 체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마리아나 제도에서 CJ 이노베이션 건축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6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가 아동 성착취물 소지 및 거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6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마이클 데이비드 부스는 최근 SNS 메신저 킥을 통해 아동의 성적 이미지를 소지하고 거래한 혐의로 지난 22일 켄터키주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 체포 보고서에 따르면 부스는 12세 미만 아동 3명과 청소년 3명이 포함된 총 6장의 성착취 이미지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지난 8월 4일부터 7일까지 다른 사용자들과 15회 이상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8월 초 부스가 이용하던 소셜앱 활동을 추적해 해당 계정이 그의 주택 IP 주소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부스의 이웃인 로라 내시는 그가 어떤 것들을 접했는지 생각하면 무섭다며 체포 직후 자녀들에게 부스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스는 현재 아동 성착취물 소지 및 거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는 유튜브에 마지막 영상을 4개월 전에 올렸으며 체포 하루 전인 지난 21일 페이스북에서 마지막으로 활동한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부스의 보석금을 15만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석방될 경우 가택연금 및 인터넷 사용 금지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부스는 31일 법정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에 내정됐습니다.
한국 시간 27일 정부 관계자는 이 전 총리가 제22기 민주평통 출범에 맞춰 임명될 예정이며 오는 11월 3일 공식 취임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이 의장을 맡으며 수석 부의장 임기는 자문위원과 동일한 2년입니다. 이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에서 2006년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으로서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선대위 상임고문, 지난해 총선에선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최근까진 남북경협과 평화정책연구단체인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통일 관련 정책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어제 연주자들의 꿈의 무대로 꼽히는 뉴욕 카네기홀에서 뉴요커의 눈과 귀를 강렬하게 사로잡는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한국교향악단이 카네기홀의 기획공연 시리즈에 정식으로 초청받아 연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카네기홀의 메인 연주홀인 스턴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연주회는 서울시향 음악감독인 야판 츠베덴이 지휘봉을 잡았으며 정재일 작곡가의 관현악곡 인페르노의 미국 초연으로 강렬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또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의 서정적인 바이올린 선율과 함께 초기 낭만주의 음악의 걸작으로 꼽히는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선보였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으로 장식했습니다. 올해 연말 맨해튼 락커펠러 센터 광장을 환하게 밝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선정됐습니다. 락커펠러 센터는 2025 크리스마스 트리로 뉴욕주 이스트 그린부쉬에 있는 독일 가문비 나무를 선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나무의 높이는 75피트, 폭은 45피트이며 무게는 11톤에 달합니다. 이 나무는 다음 달 8일 락커펠러 센터에 도착한 뒤 5만 개의 전구와 크리스마스 트리의 아이콘인 스와로브스키 별 등으로 장식된 형형색색의 눈부신 성탄 트리로 새롭게 꾸며질 예정입니다. 락커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은 오는 12월 3일 오후 7시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의 신생 저비용 항공사 파라타 항공이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정부 공식 규제 공공참여 포탈에 따르면 파라타 항공은 지난 23일 연방교통부에 내년 3월 29일 운항 개시 계획을 담은 한국과 미국 간 정기 및 전세편 운항 승인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운항 계획서에 따르면 파라타 항공은 내년 봄부터 에어버스 A330-202대를 투입해 인천 라스베가스, 인천 LA 노선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파라타 항공은 지난 2024년 플라이 강원의 파산 이후 공기청정기 제조업체 위닉스가 인수하며 100% 자회사로 재출범했습니다. 현재 제주, 서울, 김포, 제주 양양 등 2개 국내선을 운항 중이며 내년엔 일본과 베트남 노선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56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